싹센다 연구에서 보니까 미국이랑 유럽에서 했을 때랑 한국인들, 아시아인들 했을 때랑 좀 퍼센트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잘 빠지는데 아시아는 조금 덜 빠지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부작용도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이제 그 연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원래 싹센다 스케일 트라이얼에서도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더 결과가 좋았는데 아시아, 한국에서의 체중 감량 효과는 그만큼은 아니었어요. 위고비 아시아인에게서도 괜찮을까요? 네, 스텝 6 보시면 스텝 6와 스텝 7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참여했어요. 그 스텝 6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스텝 7은 중국이 참여를 했고요. 또 한국과 중국, 홍콩 등의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스텝 6에서 한국하고 이제 일본을 위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이 파란색 선은 13.2%를 나타내고 있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거는 이제 15.8% 정도 감소했는데 68주 썼을 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13.2%로 좀 감소했다. 이것도 있고 또 일본에서 그 환자군을 모집할 때 이 당뇨 환자들을 조금 넣었어요.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 배출이 좀 지연돼요, 원래. 그리고 대사 자체가 당대사가 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하는 속도가 그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되게 좀 덜 빠지는 경향을 보여요. 네, 그래서 당뇨 환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덜 빠진 걸로 나온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시아인의 특성상 원래부터 막 100kg, 150kg 이렇게 많이 넘는 사람들의 그런 고도비만 숫자가 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했을 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연구보다는 조금 더 감소된 영향을 보인다. 근데 사실 거기서는 무조건 2.4로 올린 거, 마지막 단계까지 올린 것만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아시아에선 뭘 궁금해하냐면요, 좀 덜 올리면 안 돼요?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9.6%는요 2.4까지 안 가고 1.7로 갔을 때, 1.7로 갔을 때는 그러면 안 올리고 1.7로 중간까지만 올렸을 때는 어때요? 그래도 계속 빠지나요? 라는 연구예요. 그렇게 빠졌을 때 2.4로만 쭉 갔을 때에도 3%로 잘 빠지지만 1.7 중간까지만 갔을 때에도 쭉 빠진다. 체중이 감소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체중이 계속 감소할 수 있다. 낮은 용량으로 유지해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지 모든 단계까지 다 올리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꼭 10%는 빼야 돼, 10%로 개런티 해줘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은 올리시는 게 좋겠죠. 요약을 하자면 약이 들어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약이 들어있지 않았던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 실제로는 생리식염수 그냥 물 맞은 사람들의 경우 2.1% 거의 비슷해요. 아까는 1.9%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생활 습관만으로 체중을 빼는 거는 68시나 주사 맞았는데 2.1%, 1.9%, 한 2% 정도밖에 안 빠져요. 그런데 1.7mg으로 쭉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9.6% 감량됐고 2.4mg으로 쭉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13.2%까지도 감량이 되었다. 싹센다 6.4보다도 훨씬 높죠. 위고비는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사용하려는 결심을 가진 환자만 처방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고비 어떤 환자한테 처방을 해줘야 될까요? 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냐면 선생님 저 위고비 맞고 싶어요 라고 온 환자한테 줘도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환자가 처방을 받아야 할까요? 환자가 원하는 환자가 처방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환자가 처방을 받는 거죠. 아니 필요 없는데 당뇨약 드실 거예요? 필요 없는데 혈압약 드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필요도 없는데 항생제 먹나요? 아니죠. 환자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걸러내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만 좀 투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약만에 의존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을 쓰게 되면 반드시 같이 해줘야 될 게 식단, 그렇죠? 그리고 식단이 그냥 건강한 것만 먹어야지, 건강한 걸 많이, 예를 들면 고구마가 좀 덜 살찐대요. 그래서 고구마를 많이 먹었어요. 총 당이 고구마 많이 먹은 거랑 쌀밥 조금 먹은 거랑 어떤 게 더 높을까요? 그쵸? 많이 먹는 건 안 돼요. 칼로리가 0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많이 먹으면 결국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고구마가 좀 더 적다는 거지, 많이 먹으면 결국 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단을 한다고 할 때 건강한 식단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 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뭐 간헐적 당식이든 뭐 무슨 뭐 덴마크 다이어트처럼 이게 본인이 원하는 다이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본인한테 적절하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반드시 물은 충분하게 드셔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 제가 이따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운동은요, 무리한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 망하는 거예요. 운동을 절대로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미 체중이 내가 견디는 부하보다 더 올라가 있는 경우에 막 나 오늘부터 운동 빡세게, 나 살 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서 달리기 하시잖아요. 가서 마라톤 하시고 무릎 나가요. 그 다음에는 재활약관 아니게 되세요. 네, 안 돼요. 그렇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에서 많이 움직이고 많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오케이. 산책 많이 하는 건 오케이. 빠르게 걷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막 이렇게 콩콩 뛴다든지, 그래서 하중을 많이 주는 운동 같은 거는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너무 오래, 한 번에 너무 오래 하시는 것도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8주 정도 체중을 다 감량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근력 운동 조금 이제 힘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운동들은 조금 시작하시는 거 권유를 많이 드리고, 특히 8주는 식단 위주로 빡세게, 이렇게 빡세게 표현 좀 그럴까? 네. 8주는 식단에 집중해서 하시고, 이제 활동량을 늘리시면서, 운동량을 좀 늘리시면서 적응을 하고 나서 8주 이후에 운동 위주로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BMI가 30 이상의 좀 이제 체중이 그래도 좀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혈압당뇨, 고지혈증, 아니면 전당뇨 같은 이제 그런 질환들, 무릎 통증, 뭐 이제 비만과 관련된 여러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면서 BMI가 27 정도 되시는 분들, 그리고 심혈관 위험도가 있는 분들에서는 이제 위고비가 좀 고려 대상이 되겠고, 위고비를 할 때는 아직은 처음에 아무리 상산달에서 떴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1부터 가는 거는 조금 위험의 요소가 있어서 낮은 단계부터 가는데, 그런데 이제 낮은 단계에서 조금 만족을 못할 수 있다. 결국 1일 정도는 가야 만족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천천히 빼는 중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대안으로는 조금 더 그 맞는 그 시기를 조금 더 당기는 게 있어요. 이제 한 번 맞고 그 다음 맞을 때 원래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뭔가 뭐 출장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가려고 했는데 깜빡 잊으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맞아야 될 때 못 맞은 경우에 이제 5일 안에는 맞고 그 다음번 거를 또 한 3일 정도 있다가 또 맞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72시간이에요. 한 번 맞고 다음 샷을 맞을 때까지 최소한 72시간은 뛰어라. 그 얘기는 72시간 안에 맞는 거는 안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식욕이 조절이 안 되면 좀 당겨 맞는 쪽으로 고려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1mg으로 팡 이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